네, 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 이제 무역영어, 국제표준은행 관습, 국제표준은행 관행, ISBP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국제무역사 1급 기본 강의의 마지막 이제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너무 많은 양을 할 수는 없고, 기출문제를 이제 한두 회 정도 이제 저희가 풀이를 해볼 거고요. 이 기출문제 풀이도 이제 제가 어떤 회차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강의 공지가 나가면, 그 공지가 나간 후에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해당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좀 들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제표준은행 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앞선 기본 강의 무역결제 파티에서 조금 다루었었던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이 강의에서는 주요한 내용들, 그리고 신용장이라던가 신용장 관련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UCP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그런데 ISBP에서는 다루고 있는 부분들 위주로 간략하게 우리가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763페이지에 A7 정정과 변경이에요. 보시면 수익자가 발행하는 서류가 정정이 되는 경우,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인증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빼고요? 하나음을 제외하고요. exception of draft, 이제 하나음을 제외하고는 이제 어떠한 인증이 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issued by the beneficiary, 수익자가 발행한 서류인데 그 서류에 대해서 공증, 사증, 공인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is to be authenticated, 인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는 수익자가 발행한 서류, 그리고 수익자 발행하는 서류 이외의 서류입니다. other than in a document issued by the beneficiary라고 되어 있는데, 수익자가 발행한 서류가 아닌데 정정이나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서류도 인증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익자가 발행하는 서류 이외의 서류예요. 이런 거에 정정이나 변경 자체도 인증이 필요한데, 이 서류가 공증, 사증, 공인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공증, 사증, 공인 등을 행한 자 중에 최소한 어느 하나에 의해서도 이제 인증이 될 필요가 있다.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이 내용이 추가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서류, 카피 다큐먼트 같은 경우에는 need not be authenticated라고 해서 인증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765페이지입니다. A11 1자예요. 화나움에는 발행일이 이제 표시가 되어야 한다. 발행일이 반드시 화나오면 표시가 되어야 하고, 보험 서류에는 무엇이 표시되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발행일이라던가 위험담보의 개시, 그래서 indicate a date of issuance 또는 effectiveness of the insurance coverage 라고 해서 이 둘 중에 하나의 날짜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요. 화나움이나 보험 서류 또는 원본 운송 서류 이외의 서류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외의 서류에는 이외의 서류에 날짜 표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직접 날짜를 표시할 수도 있고, 다른 서류를 원형을 해서, 그러니까 선적 서류의 발행일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도 표시가 될 수 있다라고 무역결제 우리 기본 강의 파티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766페이지 A13번 조항입니다. 발행일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2년 8월 15일 날 발행이 되었는데 서명한 날짜는 8월 17일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서명일에 발행이 된 것으로 보겠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A14에 보시면 지금 not later than 2 days after 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한다? latest date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and list 2 days before 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라고 했을 때 an actual event is to take place not later than 2 days before that date or event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 헷갈리지 않게끔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within이라는 걸 기간 산정할 때도 쓰고, 그리고 어떠한 이제 사건을 언급하는 문구와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의 경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기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일자를
배제를 한다, exclude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특정 일자 앞에 있거나 결정 가능한 일자 앞에 있거나 아니면 사건을 언급하는 문구와 같이 쓰이는 위치는 어떻게 해당 사건 발생일을 include 포함한다라고 이제 구분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68페이지입니다. 자, 768페이지는 UCP에서 정의되지 않은 표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역 결제 파트를 할 때에도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내용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중요한 몇 가지는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적 서류라고 하는 거는 all documents 모든 서류예요. required by the credit 신용장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인데 무엇을 뺀다, except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except가 어떤 게 있었냐? 환원, 드래프트, 그리고 여러 가지 전송 보고서, 서류의 발송을 증빙하는 특송령 수준, 우편령 수준 이러한 것들은 전부 제외를 한 나머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간 경과 서류 수리 가능, stale document acceptable. 원래는 선적 후 21일 이내에 서류들이 모두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유효기간 이내라면 신용장 유효기간 이내라면 그 21일이 경과한 다음에도 서류는 수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제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관 경과 서류 수리 가능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제3자 서류 수리 가능 이것도 예시를 들어드렸었죠. 원산지 증명서를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원산지 증명서는 뭐 세관이라던가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서류들이 이제 제시를 할 수 없게끔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아래 D항에서 제3자 서류 수리 불가, 그러니까 third party documents not acceptable 이거는 이제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고 has no meaning 그리고 is to be disregarded 무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3자 서류 수리 가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신용장이라던가 UCP에서 발행인이 명기되지 않은 모든 서류는 어떻게? 하나음을 제외하고 except draft를 제외하고는 이제 제3자에 의해서 발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수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자 beneficiary의 주소가 있는 국가 또는 country of origin 물품의 원산지국 그리고 운송인이 물품을 이제 receipt 수령한 국가 또는 이제 물품이 선적이 되거나 발송된 shipment 또는 dispatch된 국가를 exporting country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항에 서류는 제시된 대로 수리 가능이라고 해서 document acceptable as presented. 자,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일단은 presented 제시가 되어야 돼요. 언제? within the expiry date. 그러니까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가 되어야 하고 the drawing amount is within that which is available under the credit. 그러니까 신용장에서 허용하는 금액 이내라고 하면 may consist of one or more of the stipulated documents. 그러니까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어떤 서류가 제시가 되면 나머지 서류가 어떻게 제시가 되었든 뭐 어떻든 간에 그대로 이제 수리가 가능하다, 무방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72페이지에 환원과 만기일의 산정 부분에서 자, 기본 요건입니다. B1이고요. 환원은 필요하다면 지급인을 누구로 해서 to be drawn on the bank stated in the credit. 그러니까 신용장에 명시된 은행을 지급인, 돈 줄 사람으로 해가지고 발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도 환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만기일이 선적 후 뭐 30일이라고 하면 그 환원 자체 내에서 만기 산정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선적일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B2의 B항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 환원 자체 내에 있는 정보로부터 만기일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it must be possible 가능해야 됩니다. To establish the maturity date from the date in the draft itself 라고 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773페이지 송장 부분 보시겠습니다. 신용장에서 송장, 인보이스를 요구를 했어요. 인보이스를 요구를 하는데 그 이상 어떤 인보이스인지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경우에 어떠한 인보이스의 제시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그 예시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커머셜 인보이스, 커스텀스 인보이스, 텍스 인보이스, 파이널 인보이스, 컨슈어 인보이스 다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되는 것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비저널 인보이스 또는 프로포마 인보이스 이러한 것들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74페이지 송장은 누가 발행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트랜스퍼드 양도된 신용장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세컨 베니피셔리 제2 수익자가 발행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75페이지 C6에 송장에서는 다음을 표시하여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무역 결제 파트 공부를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건데 보세요. A항에 이미 선적 또는 인도되는 물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의무 이행의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신용장에 명시된 경우에는 유닛 프라이스 단가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커런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신용장과 동일한 커런시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any discount or deduction 요구되는 할인이나 공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신용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다면 송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송장에 표시가 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776페이지 C12에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초과 선적입니다. 오버시먼트 표시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물품이라던가 서비스라던가 어떤 이제 이행, 퍼포먼스 같은 건데 어떤 것들, not called for in the credit,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또 표시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추가되는 수량, additional quantities, 그리고 샘플이라던가 아니면 광고용품, advertising material 이런 것들도 이제 표시가 되면 안 되는데 비록 이런 것들은 free of charge, 무료라고 하더라도 표시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C10에 보시면은 우리 UCP라던가 이런 데서는 신용장에는 서명될 신용장은 뭐 need not be signed, 서명될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An invoice need not be signed or dated, 일부될 필요도 없다라고 ISBP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장에 그 발행일이 기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것으로 단지 그 이유만으로 하자를 잡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785페이지 원산지 증명서 부분입니다. L3 원산지 증명서 누가 발행해야 되냐? 신용장에 명시된 자 to be issued by the entitled stated in the credit, 신용장에 명시된 자에 의해서 발행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신용장에서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원산지 증명서 발행할 수 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건 베네피셔리도 포함을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788페이지 수익자 증명서고요. 수익자 증명서는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누구의 서명이 필요해요? 수익자 또는 그의 대리인 해서 P2에 보시면 to be signed, 이제 서명이 되어야 합니다. 베네피셔리라던가 on behalf of beneficiary, 대리인 또는 수익자에 이제 의해서 서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P4의 A항에 보시면 수익자 증명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지 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필요는 없으나 핵심은 뭐냐면 신용장에서 명시된 요건이 이미 다 충족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re to clearly indicate, 뭐를 명백하게 indicate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the requirement prescribed by the credit has been fulfilled 라고 해서 신용장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모두 충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표시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증명서의 내용은 무역 영업 파티에서는 수익자 증명서가 아니라 ISBP가 무역 영업 파티에서 아주 많이 출제되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무역 결제 파티에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찝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던 이 부분들은 내용을 꼭 한 번 더 숙지하고 계시면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전체 국제무역사 1급 기본 강의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까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출문제 풀이도 진행이 될 텐데 그 전에 기본서의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복습을 해서 어느 정도 내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기출문제 도전하시고, 기출문제는 최대한 많이 풀어보실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실 때에는 내가 틀린 보기는 뭐 이렇게 고치면서 옳은 보기는 또 옳은 보기 나름대로 내가 여러분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무역사 1급 기본 강의 좀 다소 길게 진행된 감이 없잖아 했는데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생각보다 길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모두 이제 우리 국제무역사 1급 자격을 한 방에 이번 강의를 계기로 해서 취득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